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지식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북포럼 앳 대전, 오늘은 제46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정운영 원동 119 안전센터장을 모시고 이 백발대장의 10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패널 분들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만 해도 우리 백발대장님과 같이 충부소방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새로 임지에 적응하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술 먹었더니 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백발대장님의 건강음주법에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지 말라고 여기 책이 나와 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관 정희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은 아톰, 머리는 할배, 연금지킴이 윤태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독의 유승용, 김성선입니다. 저는 백발대장님하고 10년 전에 대전 둘레산길 잇기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됐고요. 작년에 KBS에서 좋은 기회로 저희들 뉴질랜드 탐험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제일 열정이 있는 소방 명인 오늘 정운영 대장을 모시고 메인 사회를 맡은 한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운영 대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일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운영 저자님은 1956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33년간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대전광역시 산악연맹 구조대 부대장, 대한적십자 산악구조대 부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가, 서대전 로타리클럽 회장, 대전 충남 생명의 숲 운영위원, 충청 남도지 편집위원, 금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1997년 소방장비 개선공로 행정자치부 행정장관상 수상, 2011년 소방행정발전 논문 발표 소방방재청장상 수상, 2014년 국무총리 표창 등 20여 회를 수상하셨습니다. 2004년 대전 둘레 산길 잇기 개척, 2015년에는 KBS 시청자 원정대 대장으로 뉴질랜드 탐험대로 참가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정운영 우리 저자님의 3부 이렇게 강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많은 시민들이 홍보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요. 현대사회는 꼭 메리디우스의 칼날을 천장에 달고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재 앉아있는 자리가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와서 받을지를 몰라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언제 뒤집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언제 뺨을 맞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시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대전에서 구급차 출동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120건 이상을 출동을 합니다. 그 120건의 출동이 똑같은 건이 한 건도 없어요. 항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3년 동안 이렇게 소방관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수없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있던 사실만 꼭 있던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게 돼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현직 소방관님께서 쓰신 이렇게 완전 안전 매뉴얼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 33년간의 어떤 이런 이제 실제적인 증언들이 나와 있으시고요. 예, 그럼 패널님들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대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부분 있죠? 예? 머리가 하얗죠? 이제 저희 직원 중에 머리가 대장님처럼 하얀 사람, 호가 있어, 호가. 호가 뭐냐면 백두예요, 백두.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걸로 하면 제가 거의 1등을 하거든요. 근데 대장님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구조대원의 마음이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제 그 민원인으로부터 뭐 장난전화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구타당하는 일, 또 욕설 듣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짐작은 했지만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실감이 좀 나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왜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하는지, 어떨 때 좀 마음이 가장 속상하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도와주러 가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아픈 사람이나 어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불러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이제 요새는 조금 이제 홍보가 돼서 비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선진국에 가보면 정말 그 모세의 기적처럼 쫙 비켜주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도 안 비켜줘도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가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술을 먹고 난리를 치고, 오늘도 그랬어요. 정신질환 있는 여자가 막 그냥 구급차 안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뭐 그 팔에 맞고 막 그랬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걸 감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참 어떤 때는 좀 애로사항이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조치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온 국민이 등산 열풍입니다. 등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고 둘레길, 올레길,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캠핑이나 여러 가지 걷기나 또 열풍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거꾸로는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지켜야 될 매너, 어떤 환경 의식, 어떤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산에 가서 또 눈살 찌푸려질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안전하고 매너 있는 산행 예절, 그다음에 어떤 아웃도어에 하는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높은 산에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뭐랄까 힘들게 배랑 그냥 짐 잔뜩 짊어지고 땀 흘리고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양보도 없이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살이는 모든 것이 양보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산에서도 조그마한 배려거든요. 배려만 조금만 해주고, 올라가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럼 옆에서 좀만 비껴주면서 아우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땀이 싹 없어진다고요. 그런 그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행 문화가 되면, 산에 누가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을 훼손시키겠어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이게 많이 퍼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무라든지 모든 자연에 대해서도 그 배려의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배려의 마음에 있으면 모든 자연 보호도 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차례죠.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윤 차장님께서 아까 이제 왜 소방이나 경찰이나 현장에 나갔을 때 도와주러 나갔는데 그 폭력 행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공권력 행사를 않고 당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대개 이제 99% 이제 술 드시고 주치 상태에서 한 건데, 그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들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경찰에 연락해서 일단 구금을 시키고, 그 다음날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송치하고, 또 벌금, 그때는 이제 후회하죠. 온 가족이 다 쫓아오십니다. 뭐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봐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절대로 합의하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라고. 그래야만 이게 재발 방지가 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처벌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홍보해 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백발대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같은 조직에서 거의 25, 6년 같이 생활했지만 또 부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대장님 팔방미인이고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조직 외에 다른 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고, 저런 금산군의 역사 편찬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많이 활동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제 헌신적으로 일해오셨는데 가장 섭섭했던 일은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나? 우리 조직에 대해서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건 시민들이 좀 알으면 별로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업무 같은 걸 이제 업무가 뭐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 요새 여름이니까 불안하니까 뭐 할 일 없겠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여름에 같은 때는 뭐 비가 많고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누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화재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업무도 잡다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마 전자결제도 우리 대전서 제가 쓴 때 제일 처음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차량 같은 거, 운행일지 같은 것도 이제 전자로 이렇게 만들어 건의를 해요. 그냥 올려줘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키로수만 딱 입력을 하면 연료가 소모된 게 다 계산이 되고 집계가 다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좀 자꾸 조금만 변화를 하면 커다란 효과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이제 정말 제가 많이 서운하고, 그래도 좀 많이 개선시켰어요, 저는. 서장님 일본 패널님 이제 전 직속 상관이신데 개인적으로 섭섭하신 건 좀 없으셨나요? 예, 지금 업무적인 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저자님께서 현재 33년째 근무신데요. 내년 34년째 상반기시죠, 퇴직이. 내년에 이제 퇴직이십니다. 그래서 서장님, 이제 일본 패널님께서 서장님께서 이제 회계를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이제 패널로 이제 우리 서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게 오랜 생활을 이렇게 상사를 많이 모셨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밑에 직원들이 좋은 건의만 있으면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하는 어느 직원한테 물어봐도 아마 불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 정말 불만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을 해서 모셨습니다. 네, 우리 그러셔서 패널을 대장님께서 모신 것 같습니다. 예, 대장님께서 사실 과천의 말씀이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안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북부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도 굉장히 전자결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진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전 이제 나름대로 그걸 도입해서 우리 서에 보급시키고 발전하길 바랬는데, 또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제가 서 떠나오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이제 속된 말로 썩기 아까운 분이에요. 굉장히 앞서가시고 혁신적이, 오히려 기업체 같은 데서 어떤
창안팀이라든가 어떤 혁신팀에서 근무하셨으면 진짜 큰 성과를 거두셨을 그런 건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 34년간의 이런 또 산 증인이 또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로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또 재취업이나 이렇게 좀 가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라는 데는 있는데요. 이제 빨리 퇴직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동안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좀 나가면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쪽으로 좀 하고서 나중에 이제 재취업을 좀 생각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은.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책 내용에 보면 소방관이 정신 이상자가 되는 이유 10가지가 있어요. 제목이 참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스트레스는 다 받으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동료들의 순직과 부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일 텐데 뭐 거기에 대한 뭐 가장 크신 트라우마 그런 게 있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대전에서도 이제 한 명의 이제 순직한 그 연결실장에서 하던 아누른 직원들이 없을 정도로 같이 이제 울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그 직업은 그 소방관의 숙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왜 그러냐면 화재 현장에서 있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손녀가 있어서 저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문에 쇠창살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뜯고 있는 동안에 반대편에서 이제 불이 막 들어오니까 다른 방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 막 못 도망가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뜯고서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그쪽에 불이 다 들어가죠. 그게 이제 한시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이 평생 떨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처참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불을 다 껐어요. 다 끄고서 이제 환자를 구출을 해서 들켜서 충남대 병원으로 보냈어요. 딱 그랬는데 방 구석에 다리가 하나가 턱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보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체가 없는 보조기였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불을 질렀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마음 같은 게 소방관의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심한 사고 현장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충격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직업상 보시게 되면은 좀 횟수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 좀 극복하는 뭐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이제 산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산속에 같은 데 가서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떨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다 100%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정신건강적으로 이렇게 검진해보면 거의 다 이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꾸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치료를 해주려고 자꾸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치료를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이 그걸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쳐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자꾸 그런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걸 좀 극복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저희들 때는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게 심하게 남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치료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관심과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또 관심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